안녕하세요. 편도항TV의 정태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구취적 입냄새의 주된 원인인 편도결석에 관한 얘기입니다. 편도결석의 원인부터 정상, 치료법, 수술 여부, 수술 후 식이요법 등 편도결석의 모든 것을 최신학 논문과 그동안 수술했던 수많은 환자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편도결석 끝장을 보시죠. 자,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 강력한 게 어떤 감각일까요? 바로 후각입니다. 수십 년 전에 헤어졌던 여인의 이름은 잊어도 그녀가 뿌렸던 향수의 기억은 거의 죽을 때까지 간대잖아요. 돌아가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께서는 첫 키스의 기억을 담배 냄새밖에 안 남았다고 그녀의 작품에서 말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후각이란 가장 오래 기억에 각인됩니다. 요새 부부 사이가 조금 멀어졌다면 자신의 입냄새가 어떤지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냄새나는 사람 옆에는 가고 싶지 않잖아요. 편도결석이 만들어내는 구취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입냄새의 주된 원인인 편도결석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편도결석이란 무엇일까요? 편도결석을 영어로 톤실 스톤 또는 의학 용어로 톤실로리스라고 합니다. 즉 편도에 생긴 돌멩이란 말이죠. 보통은 목 안쪽에 있는 목편도의 깊은 틈, 영어로는 크립트라고 하는데, 이런 편도 주름이나 편도를 싸고 있는 편도 캡슐과 편도선이 이루는 틈 사이에 음식 찌꺼기, 죽은 세포, 세균 등이 모여 스퀘어되어서 돌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스퀘어되지 않는 초기 형태는 편도 틈 사이에 허옇게 보이는 찌꺼기 같은 것이 산발적으로 박혀 있는데, 이런 상태를 만성 치저성 편도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편도결석은 다양한 세균이 포함된 생물막,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생물막과 함께 칼슘염 및 기타 무기염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목편도이지만 아데노이드, 설편도, 이간편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편도결석의 무게는 0.3 내지 42g까지 다양하며 대부분은 작지만 드물게 매우 큰 경우도 있습니다. 편도결석은 전체 인구의 약 10%에서 생기고 어린이보다 청년 및 중장년층에서 더 흔합니다. 편도결석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아시는지요? 편도결석이 있는 사람에게서 가장 흔한 증상은 구취, 즉 입냄새예요. 그 냄새는 썩은 계란 냄새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 외에도 목 안쪽에서 쌀알 같은 하얀 물질, 즉 결석이 보이거나 튀어나오기도 하고, 무엇이 걸려있는 것 같은 이물감 또는 목이 막히는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기침이 생긴다거나 목이 가렵다거나 또는 금속 맛이 느껴진다고 하기도 합니다. 금속 맛은 편도결석 주위에 형성되는 생물막에 있는 형기성 세균이 생성하는 황화합물이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큰 결석의 경우 통증, 음식 삼키기 어려움, 연관통에 의해 생기는 기통증, 목 붓기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무증상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CT나 엑스레이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에서 쌀알 같은 게 가끔 나오고 그 냄새가 썩은 계란 냄새처럼 고약하고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면서 삼킬 때 불편감이 들면 편도결석을 동반한 만성 편도선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제가 수술장에서 혹은 외래 진료 중에 보았던 결석들입니다. 수술 때는 편도를 겸자로 잡아당겨서 잘라낸다고 보면 되는데요. 편도가 들어있던 주머니에서 당겨내면 편도 속에 있던 결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정말 징그러울 때가 많습니다. 크기도 매우 다양한데 작은 모래알갱이 크기로부터 아이들 이빨 크기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편도와 편도 결석에서 나오는 구취 때문에 남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여 학교 생활에 주눅이 들어있던 경우도 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성 친구가 생겼는데 자신의 입냄새 때문에 입맞춤의 순간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렇듯 편도 결석은 온건히 사람의 일상을 괴롭히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아데노이드의 코가 걸려 진해지고 이것이 결석으로 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도 결석은 왜 생기고 잘 없어지지 않을까요? 편도 결석은 편도선에 있는 주름이 많은 사람, 또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류가 있는 사람, 입이 마르고 침이 적은 사람, 반복적인 인후염이나 편도염이 생기는 분, 구강 위생이 부족할 때 많이 생기고요. 나이가 들수록 편도 결석이 잘 생기는데요. 이는 편도선이 약해지고 구강 환경이 변하면서 생물막 바이오필름이라는 세균 덩어리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생물막, 즉 바이오필름은요, 세겹으로 보통 형성되어 있는데 바깥쪽은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 우리가 보통 호기성 세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가운데는 혐기성 세균이 황화합물 계열의 악질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중심부는 산성화된 구조로 항생제도 잘 안 듣습니다. 즉 내부에는 항상 살아있는 세균이 남아있어 쉽게 재발하고 편도의 주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많기에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편도 결석의 진단과 감별 진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단은 대부분 환자분들의 외기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입에서 하얀 좁쌀 같은 게 튀어나온다고 얘기하고 편도선을 싸고 있는 캡슐을 벌려보면 편도선 주름, 크립트에 하얗거나 누런 알갱이 같은 것이 끼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건 구강 종양, 편도 내 또는 편도 주위 농양, 석회화된 림프절, 목에 있는 뼈가 이렇게 돌출이 되는 이글 증후군 등과 감별이 필요한데 육안으로 대부분 확인 가능하기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편도 결석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불편감이 없다면 치료 없이 관찰해도 됩니다. 하지만 입냄새, 불편한 감, 반복되는 염증이 있다면 치료해야지요. 보존적 치료로는요, 소금물 가글, 워터픽이나 수압 세정기로 씻어내거나 멘붕으로 직접 제거하거나 클로로헥시딘 가글 등으로 세척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워터픽은 수압이 너무 세면 위험하니 수압 조절 가능한 기기가 안전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구취가 지속되면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편도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이 조회수 수백만을 오르내리고 있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눈가림이고 재미로 보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큐레스로 긁어내거나 부분 마취로 레이저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큐레스로 스스로 제거 시 상처를 입혀 감염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레이저 수술은 레이저로 편도 주름을 평탄화시키는 방법인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결석들을 제거할 수 없기에 불완전한 시술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비인후과에서는 전신 마취를 할 수 없고 환자분들도 부담이 덜한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레이저 시술한 경우는 재발의 확률이 높아 나중에 다시 전신 마취해서 완전 절제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나이가 젊은 분이거나 파트너가 있는 분에게는요, 적극적으로 편도선 전절제술을 권유합니다. 편도선 절제술은 보통 입원하여 전신 마취하여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하는 시간은 한쪽에 5 내지 10분 정도 걸리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은 수술을 받는 환자분에게는 나름 부담이 되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 먹는 것과
통증 그리고 출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인에서 통증은 일주에서 열흘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출혈은 6 내지 8일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성인에서는 6 내지 7%의 출혈이 있지만 대부분 L에서 GL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혈이 심하거나 구역질이 많아 협조가 안 될 경우 전신 마취를 다시 하고 GL할 수도 있습니다. 2주가 지나야 정상 식사가 가능하니 그때까지 식이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과정이나 수루 출혈과 시기에 관해서는 이에 올려놓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편도 결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편도의 틈에 음식물이 끼게 하지 말아야 하고 세균이 자라지 않게 해주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음식 섭취 후에는 바로바로 양치질이나 가글을 하고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강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니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비류를 통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염이나 알러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합니다. 편도 결석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취, 이물감, 재발성 염증 등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정확히 알고 잘 관리하거나 심한 경우 수술로 해결하면 하루하루를 자신감으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편도왕이 직접 답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